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3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당 가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총 7문제가 나왔죠. 자, 요 7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2의 3에서 2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할인 가격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영역에다가 지금 할인 가격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H3에서 K의 5번 그 영역 표 2번을 참조해서 이제 계산해라. 표 2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할인 가격을 계산할 때 그때는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할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요 앞에 있는 요 데이터를 쭉쭉쭉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요. 근데 지금 단가는 지금 우리 표 1번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 마이너스 이제 할인율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도 우리 표 1번에 없죠. 없으니까 이 단가하고 이제 할인율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표 2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죠. 표 2번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단가가 쭉쭉쭉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도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가나 이제 할인율들이 각각 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 코드에 따라서 코드가 이제 MW냐 아니면 MI냐 아니면 MD냐 아니면 KB냐에 따라서 단가고 이제 할인율이 결정이 된대요. 그때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이제 인덱스다, 브이룩업이다, h룩업이다, 레프트다, if다 해서 이런 여러 개 이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함수만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그때 지금 우리가 표 2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표 생김새를 봤을 때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고요. 단가도 행 단위로 들어 있고 우리 할인율도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표 2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그 단가와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가를 가지고 갈 때는 이 단가가 이제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이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할인율은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 3행에 있으니까 3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할인율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단가를 구하든 할인율을 구하든 식은 이제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코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 코드를 봤을 때 이 상품 코드가 두 글자로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두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상품 구성표에서 참조를 해서 단가고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수량이 만약에 200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이제 1%를 추가로 이제 할인해 줘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수량이 이제 200개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요 할인율에다가 1%를 더할지 말지 그걸 이제 결정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할인율에다가 이제 1%를 추가로 이제 할인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우리 할인 가격 구하는 식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물어보면 되겠죠. if 함수로 수량이 200개 이상일 때만 우리가 1%를 추가로 이제 할인해줘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200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00개 이상이라면 이제 1%를 우리 할인율에다가 더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를 더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할인할 그 1%를 이제 추가로 할인할 거냐 말 거냐 그 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제가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 잘라내기 컨트롤하고 X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가하고 이제 할인율 좀 이 표 2번에서 가지고 오자고요. 그때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일단은 상품 코드에서 이 두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온 다음에 그 두 글자 가지고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내가 이 상품 코드의 두 글자 꺼내 온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행에 있는 걸 가지고 오면 이제 단가를 가지고 오는 거고, 세 번째 행에 있는 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행번호를 우리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제 우리가 짜잔하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이곳에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우리 두 가지가 있죠. true라는 요 옵션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옵션을 이제 생략하게 되면 그게 이제 true요. true. 자,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고요. 그 다음에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이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MW 요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이 MW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I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리고 MD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리고 KB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가 이제 h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에 이제 할인 가격을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상품 구성표, 이 표만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우리가 상품 구성표에 지금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건데, 이 범위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hlookup이라는 요 함수 먼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h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품 코드를 그냥 그대로 이제 찾을 값으로 찍어주면 안 되겠죠. 이 상품 코드에서 우리는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 범위에 찾아서 단가가 됐든 할인율이 됐든 그걸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을 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와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거를 우리가 찾을 값으로 해놓고 이 범위에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 지정해주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할인율을 먼저 꺼내 올게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 설정을 했을 때 그때 할인율이라는 거는 지금 세 번째 행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행 번호를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옵션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이제 우리 할인율을 전부 다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할인율을 꺼내 왔을 때 수량이 200개 이상인 그 제품들은 1%를 추가로 이제 할인해 줘라 라고 했어요. 해서 우리가 이 1%를 더해 줄지 말지는 아까 우리가 이품문을 써서 우리가 구해 놨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제 할인율을 싹 다 이제 구했을 때 이 뒤에다가 더해라. 더하긴 더하는데 뭘 더해라? 컨트롤 V요. 아까 우리가 2% 써놓은 거 이만큼 추가 할인율이요. 1%를 더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표 2번에서 할인율을 구해 준 거고, 그 할인율을 구한 거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1%를 더하든 0%를 더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해줘라 그거죠. 그때 이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이 200 이상이라면 1%를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를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H룩업 쓴 거 있어요. H룩업 요만큼 이제 쓴 거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식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수량 곱하기 단가 해주면 되겠죠. 수량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량을 찍어주고 곱하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단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 참조 범위 이 표 2번에서 이제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단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H룩업 요 함수를 아까 우리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붙여넣기 좀 하자고요. 붙여넣게 해주고 뒤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열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H룩업에서 이제 요 3이라고 쓴 거 이거 행 번호만 이제 2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만큼 이제 참조 범위로 우리가 설정했을 때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단가를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가 이제 수량이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해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고 1-할인율 요걸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곱하기 열어준 거 그 뒤에 가서 가로 열어주고요. 식이랑 똑같이 1-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1-라고 써주고 그 뒤에 여기 H룩업에서 구한 게 우리 할인율이죠. 할인율. H룩업에서 이만큼 이제 구한 게 할인율이요. 할인율을 구할 때 추가로 이제 1% 더할래 말래 그거를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인율이 지금 요만큼이고 그 뒤에 이제 추가로 이제 1%를 더할까요 말까요 써준 거 있죠. 이걸 먼저 계산하라고 H룩업 요 앞에 가서 이제 가로 좀 열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좀 닫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1- 앞에 우리 여기 이제 가로 연 거 있죠. 자, 우리 식으로 봤을 때 요 가로 연 거요. 이 가로도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할인 가격이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체육엔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할인 가격이 요만큼씩 나온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얘 뒤에 3번이 우리 수량이죠. 수량 곱하기 그리고 단가를 해줘야 되는데 단가는 우리가 표 2번을 참조해서 가지고 온 거죠. 해서 단가 구하는 식이 요만큼이요. H룩업 해서 요만큼 이제 단가를 구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1- 똑같이 써줬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로 연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요 가로 이제 닫아준 게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주면 되는데 할인율은 우리가 또 표 2번을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이제 H룩업으로 요만큼 이제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추가로 1%를 더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우리가 2% 이제 물어봐서 식을 요만큼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할인율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1% 더한 거, 0% 더한 거 그거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를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되게 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가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인율 H룩업을 이용했죠. 그때 얘랑 식을 보세요. 2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3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요 식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1%를 더할 거야 0% 더할 거야 그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이게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수량이 200개 이상이면 1%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0%다. 거기서 나온 그 값을 우리가 구해놓은 이 할인율에다가 더해줘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평점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G의 16번에서 G의 25번 그 영역에 평점이라는 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이제 평점이라는 걸 구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평점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 평점이라는 거는 총점이라는 거를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평점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점을 이제 인수로 받을 거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우리 평점이죠. 평점. 해서 지금 여기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평점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을 게 총점이니까 총점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평점은 총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총점이 270 이상이면 A다. 그 다음에 240 이상이면 B다. 그 다음에 210 이상이면 우리 C다. 그리고 180 이상이면 D다. 그리고 180 미만이면 F다.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셀렉트문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지정이 돼서 사용할 명령어가 지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삽입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문제 그림상에 있는 거 퍼블릭 펑션하고 얘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그래서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평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로 입력 받을 거 평점이라고 이렇게만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이제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는 어떤 값을 비교할 거예요? 총점이 270 이상인지 240 이상인지 210 이상인지 그런 값들을 이제 비교할 거죠. 그래서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겠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케이스요. 첫 번째 케이스 is라고 써주고 크거나 같다 27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온 인수로 입력받은 그 총점이 270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라? 우리가 평점이라는 곳에다가 평점이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되돌려줘라? 우리 A라는 그 값을 되돌려줘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is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똑같이 이제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이스 is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B일 때, 그 다음에 이제 C일 때, D일 때, F일 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이제 써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요 값들만 이제 쭉쭉쭉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240 이상일 때요. 240 이상일 때는 우리가 B라고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0이요. 210 이상일 때는 이제 C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 이상일 때요. 180 이상일 때는 우리 D라고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180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케이스 else라고 써주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 F를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비교할 거 다 해줬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셀렉트 문을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nd selec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코드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총점이라는 걸 이제 인수로 입력을 받아서 그 총점이 270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240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210 이상이면 C, 그 다음에 180 이상이면 D다. 그렇게 해주고 270 이상도 아니고 240 이상도 아니고 210 이상도 아니고 180 이상도 아니라면 그때는 무조건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 F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점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우리가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fx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범주를 선택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곳에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총점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총점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228이니까 얘는 C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20이니까 이제 C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03이니까 이제 D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273이니까 A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231이니까 C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50이니까 이제 B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180 미만이죠. 178이니까 이제 F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4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총점을 이용하래요. 지금 우리 F16에서 F25다 그럼 총점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점수들을 이용해서 각 범위에 제2의 16에서 제2의 20번에 해당하는 그랬습니다. 제2의 16에서 20번이다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점수들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의 인원수를 K의 16에서 K의 20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인원수를 쭉쭉쭉 표시해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배열 함수예요. 이 함수 자체가 이제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도 이제 배열 단위로 이제 출력을 해 줍니다.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프리퀀시하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 다른 함수들처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열 단위로 이제 결과값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을 싹 다 지금처럼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총점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이 범위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별 수식의 주소는 모든 셀에 동일하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작성해라. 지금처럼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것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함수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셀에 우리 수식 입력줄을 봤을 때 모든 셀에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수식이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요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이 함수 자체가 배열 함수예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이제 배열 단위로 이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인원수를 싹 다 이제 구할 거니까 이만큼을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수를 쓴다. 요거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함수들처럼 한 칸 한 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우리 F열에 들어있는 게 우리 총점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점들이 이 범위에서 각각의 이제 빈도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인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그랬습니다. 표 5번이 지금 이곳에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있죠. 자, 지금 여기에 아예 29번 셀에다가 우수 학생들의 우리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수 학생들만 이제 영어 점수의 평균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수 학생이라는 거는 우리 국어 점수가 됐든 수학 점수가 됐든 얘네가 90점 이상인 거 또는 총점이 평균 이상인 그 학생을 우리가 우수 학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국어 점수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고 수학 점수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고 총점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이 총점은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우리 평균값은 따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요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해서 그때 이 중간중간에 보니까 국어 점수나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그랬으니까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이 두 개만 봤을 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총점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 붙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또 또론으로 묶여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국어 점수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수학 점수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총점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수 학생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싹 다 이제 우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5번에서 G의 25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조건은 이제 I의 22번에서 K의 25번 그 영역에 입력해서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조건을 우리 보고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는데 I의 22번 그러면 지금 요 셀부터죠. 요 셀부터 시작해서 K의 2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요. 이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이 전체 영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제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마지막 지시상 보면 여러 개 함수가 제시가 돼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뭐 dsum이 됐든 daverage가 됐든 dcount가 됐든 뭐가 됐든 요런 이제 d로 시작하는 요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그 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조건 범위요. 이렇게만 잡아주면 계산을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알아서 우리가 따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국어 점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수학 점수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총점에 대해서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해서 총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우리 고급 필터랑 똑같죠. 해서 우리 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화 조건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야 90점 이상이야 이런 조건들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이게 이제 우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점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총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내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총점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평균값을 구하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F4번 눌러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때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이 제목, 이 위에다 쓴 제목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제목과 서로 다른 제목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총점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총점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비교하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다 그냥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전부 다 이제 다른 행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다 작성했으니까 지금 이만큼 이 범위를 좀 이따가 이제 조건 범위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우리 표 3번에 있는 A의 15번부터 시작해서 G의 25번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만큼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로 잡아주면 되고요. 우리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영어 점수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할 거죠. 해서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곳을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전체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이제 학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성명이, 세 번째 열에 이제 국어 점수가, 네 번째 열에 이제 우리 영어 점수가, 다섯 번째 열에는 수학 점수가, 여섯 번째 열에는 총점이, 그리고 일곱 번째 열에는 이제 평점이 들어있죠. 우리는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산열을 찍을 때 우리가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 줄 거죠. 해서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d 에버리지 하고 우리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d 에버리지라고 쓰고 우리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은 우리 4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건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다 해서 요만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놓은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87.8이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 전체 범위 잡아줬고요. 우리는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라 계산열을 이제 4하고 찍어준 거고 그리고 조건 범위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놓은 곳 이곳을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6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6번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다가 우리 2015년 이후에 임대를 시작한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 이름별로 평형의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36에서 H의 56번 그 영역 표 7번에 이제 참조해서 계산하래요. 표 7번에 보니까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보니까 임대 시작일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형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평형도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물 이름별로 그걸 이제 구할 거죠. 건물 이름도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우리가 그때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2015년 이후에 이제 임대를 시작한 건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임대 시작일을 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연도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건물 이름이 일단 새천년 빌딩이어야 돼요. 일단 건물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건물 이름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 시작일 중에서 2015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임대 시작일은 그때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 추출한 게 201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평형들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건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해서 첫 번째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해서 여기다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조건 가로 열어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맨 뒤에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맥스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맥스 하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물 이름부터 비교 좀 하자고요.
내가 지금 이 범위에 보게 되면 이제 건물 이름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이름 A의 30번 셀에 들어있는 그 건물 이름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임대 시작일에서 임대 시작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것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일단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대 시작일을 싹 다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대 시작일을 싹 다 이제 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지금 이어로 묶은 그 값이 201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평형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평형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맥스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35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면 우리는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이런 우리 셀 주소 같은 것들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 이름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 시작일을 물어볼 때도 우리가 이어라는 함수로 이만큼 이 임대 시작일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형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이 전체 평형 우리가 범위 잡은 것도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겠죠. 해서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A의 30번이다 해서 우리가 새천년 빌딩하고 요 셀 찍은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새천년 빌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예술 빌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월드 빌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한국 빌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 값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max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요게 이제 건물 이름을 서로 비교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임대 시작일에서 이어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 연도 추출한 게 201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거에 최대값을 구해달라. 우리 평형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평형의 전체 범위를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싹 다 이제 맥스를 묶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7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7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자, 이곳에서 임대 시작일이라는 게 있고 임대 종료일이라는 게 있대요. 임대 시작일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고 임대 종료일이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H37에서 H56번 이 영역에다가 임대 기간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임대 기간은 어떻게 구하냐? 임대 기간을 구할 때는 월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몇 개월 동안 이제 임대를 했는지 그 개월수 월 단위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일수가 부족한 그 달은 개월수에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한 달은 이제 30일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임대 시작일부터 시작해서 임대 종료일까지 그때 이제 날짜 수를 일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일수를 구해 보니까 만약에 뭐 29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개월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28일이 나왔다. 28일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개월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 얘기요. 딱 30일 단위로 딱딱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 기간을 표시할 때 표시 얘 보니까 12개월이면 12개월 하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개월이라는 이 두 글자도 같이 붙여서 표시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때 이제 텍스트라는 요 함수 그리고 데이즈라는 요 함수 그리고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쿼션트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어떤 특정 숫자를 이제 나누셈을 이제 했을 때 몫과 나머지 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몫을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쿼션트라는 요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데이즈라는 요 함수가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일수를 먼저 구해놓고 그걸 이제 30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몫을 이제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0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을 취해주게 되면 뭐 28일이다 29일이다 그렇게 나오면 그건 전부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월수에 이제 포함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데이즈라는 요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ays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끝나는 날짜를 우리가 먼저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 임대 시작일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임대 종료일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짜 끝나는 날짜를 먼저 찍어줘야 돼요. 먼저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하는 날짜를 우리가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지라고 써주고 임대 종료일을 먼저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시작일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줘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일수가 쭉쭉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일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이제 30일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일수 나누기 30한 그 값에서 우리가 몫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데이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를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 줄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일수를 3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몫을 구해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36개월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이제 개월수가 쭉쭉 나오겠죠. 그때 우리는 임대 기간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12개월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식을 지정해 줄 때 우리가 요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모든 식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하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라? 땡땡 개월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세요. 이 형식에 맞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6개월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문제 시킨 대로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ay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먼저 구하고 한 달에 이제 30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수를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개월수가 나오겠죠. 그 개월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 어떻게 해라?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7번에 건물 번호를 이용을 하래요. 우리 표 7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건물 번호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I의 37번에서 I의 56번 그 영역에 건물별로 누적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물 번호가 이제 Y로 시작하면 예술 빌딩이다. 그리고 W로 시작하면 월드 빌딩이다. 그렇게 이제 건물 이름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누적 개수를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렇지 않으면 Y가 됐든 W가 됐든 이런 게 아니면 전부 다 이제 그 외로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누적 개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봤을 때 그 외 1, 예술 빌딩 2, 월드 빌딩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래서 건물 번호가 이제 Y인지 W인지 아니면 그 왠지 그걸 이제 구해서 예술 빌딩이 됐든 월드 빌딩을 됐든 그 외가 됐든 지금처럼 이런 글자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개수를 이제 표시할 때는 누적 개수, 누적된 그 개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 써놓은 게 누적 개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누적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거기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개수를 이제 표시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count if요, count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y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 y로 시작하는 거 그랬으니까 y라고 써주고 y 뒤에는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곳,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y로 시작하는 게 6개가 있다. 그 개수를 이제 구해주죠. 얘는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한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누적 개수를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 개수를 표시해라 그 얘기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건물 번호 요거 하나만 가지고 y로 시작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두 개를 가지고 y로 시작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했을 때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y로 시작해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y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한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 건물 번호 이만큼을 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y로 시작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y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생겼죠. 해서 여기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주고 y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y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하고 나오겠죠. 왜? y가 위에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도 여기까지 지금 건물 번호 이만큼에서 y로 시작하는 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여기 위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또 2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건물 번호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또 y로 시작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y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 칸 계산할 때는 또 하나가 더 추가로 나오니까 이제 4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칸 계산할 때는 또 하나가 또 추가로 또 나오죠. 또 나오니까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적 개수를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지금 count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줬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 개를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네 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시작하는 이 범위, B의 37번 셀 이 범위는 이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무조건 이 범위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 거를 계산했을 때는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Y로 시작해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범위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첫 번째 칸 거 이제 쓸 때 지금처럼 B의 37에서 B의 37번 요 셀 하나만 가지고 해라 그렇게 써주는데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 B의 37번 여기 있죠. 여기만 우리가 F4번으로서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Y로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가 구해진다고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칸에서 요 쓴 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니까 이 셀 주소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그 뒤에다 쓴 B의 37은 우리가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셀 주소가 변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B의 37번 셀이지만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서 보면 요 뒤에 게 B의 38번이 됐죠. 또 그 밑에는 또 B의 39번이 됐죠. 또 그 밑에 칸이요. 또 그 밑에 칸은 B의 40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이 셀 주소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만큼의 이제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Y로 시작하는 그 개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칸 보세요. 이 밑에 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만큼의 건물 번호를 가지고 Y로 시작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계산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누적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누적 개수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건물 번호가 이제 Y로 시작하면 예술 빌딩이다, W로 시작하면 월드 빌딩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 외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건물 번호가 이제 한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그게 이제 Y랑 똑같아, W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 좀 구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if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건물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그럼 이제 한 글자 꺼내오겠죠. 그 한 글자 꺼내온 게 이제 뭐랑 똑같냐? Y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Y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 예술 빌딩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W인지 그 왠지 모르니까 이제 또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또 똑같이 이제 left라는 함수 이용해서 우리의 건물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어 달라. 그 꺼내온 게 이제 뭐랑 똑같냐? 우리 W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만약에 W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월드 빌딩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Y도 아니고 W도 아니고 아니라는 그 얘기요. 그때는 이제 그 외로 이제 출력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외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두 번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A로 시작하니까 그 외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온 거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Y로 시작하니까 예술 빌딩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도 이제 Y가 쭉쭉쭉 있으니까 예술 빌딩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밑에 거는 이제 W니까 월드 빌딩이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WW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월드 빌딩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Y하고 W가 아닌 그런 데이터들은 그 외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표시 얘처럼 누적 개수만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누적 개수 구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식을 아까 잘라내게 해놨었죠. 그거 이제 식을 붙여넣기 해보면 지금처럼 예술 빌딩에 이제 누적 개수 구할 때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월드 빌딩에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여기서 이제 W로 이것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예술 빌딩에 이제 누적 개수가 구해질 거고 월드 빌딩에 이제 누적 개수가 구해질 거예요. 근데 요 그 외에도 이제 누적 개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 외의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 외의 거는 우리가 이제 구해줄 때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니다라는 요 기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 번호들 중에서 Y로 시작하는 게 아닌 그 개수를 이제 구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그 개수에는 W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빼라. 뭘 빼냐? 우리 W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빼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Y도 포함이 안 되고 W도 포함이 안 된 그 개수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요 개수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Y가 아닌 그 개수를 세달라. 그러면 그 개수에는 이제 W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W의 개수를 세서 이제 빼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외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외에다 예술 빌딩이다 하고 요거 이제 구해놨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누적 개수가 이제 같이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술 빌딩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도 이제 같이 출력을 해야 되겠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누적 개수가 표시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누적 개수를 이어서 이제 누적 개수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식 쓴 거 그거 이제 붙여넣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 if 요거 이제 우리가 붙여넣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누적 개수가 여기서 짜잔하고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가 가로 닫는 거 그것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는 것도 우리가 이제 %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빌딩 것도 쓰자고요. 월드 빌딩이라고 출력을 할 때 가로 여는 것까지 같이 이제 출력을 하고 그거 이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월드 빌딩의 누적 개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아까 우리가 카운트 if 우리 잘라내게 하는 거 그거 이제 붙여넣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여기 y만 우리가 이제 w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적 개수를 표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 y도 아니고 w도 아니라면 그때 그 외라는 글자도 똑같이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로 여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거 이어서 이제 누적 개수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누적 개수 구하는 거에다가 y로 시작하는 게 아닌 그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빼라 뭘 빼냐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V 눌러서 우리 w로 시작하는 거 그거를 이제 빼라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 열어서 이어서 뭐 출력해라 가로 닫는 거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식이 너무 길고 지금 여러 줄로 이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죠. 요거 일단은 엔터 먼저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그 외 1 하고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 y도 아니고 w도 아니니까 그 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라고 출력해주고 첫 번째 거다. 그렇게 해서 1 하고 나온 거고 그 밑에 거는 그 외 이제 두 번째 그 외죠. 해서 누적 개수가 2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이제 예술 빌딩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1 그렇게 이제 표시되겠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예술 빌딩 두 번째 거니까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질 거고 그 밑에 그 외는 이제 세 번째 거죠. 해서 3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밑에는 4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술 빌딩이 이제 1, 2가 위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예술 빌딩이 이제 세 번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 그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월드 빌딩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드 빌딩 1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는 이제 다섯 번째 데이터니까 5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우리가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이 식이 너무 길어서 지금 한눈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예술 빌딩 거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해 놓은 거고 그 뒤에다 이제 월드 빌딩 거 요만큼 이제 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뒤에 있죠. 그 외 거를 지금 아래줄에다가 이제 표시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자, 요게 이제 참이요. 요만큼 이제 참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싹 다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얘가 이제 조건 참 나머지가 싹 다 이제 거짓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싹 다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 꺼내온 게 y랑 똑같으면 예술 빌딩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예술 빌딩하고 가로 여는 것까지 출력해 달라. 그럼 예술 빌딩이 돼 지금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누적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누적 개수를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 출력해라 가로 닫는 거 출력해라 라고 해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서 예술 빌딩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 if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y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 뒤에 if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해서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w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 꺼내온 게 만약에 w라면 월드 빌딩이다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이제 월드 빌딩하고 가로 여는 것까지 먼저 출력을 해달라. 그럼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카운트 if를 가지고 누적 개수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개수 1하고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어서 뭐 출력해달라?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y도 아니고 우리 w도 아니라면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외에서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라고 출력을 할 때 그때 이제 가로 여는 것까지 출력해달라. 그럼 가로 여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때 이 count if 요만큼에서 이제 개수를 구해서 1하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가로 닫는 거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식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보이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누적 개수 구하는 이 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 개수 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빌딩이다 월드 빌딩이다 그 외 그것만 이제 if 함수로 구했을 때는 식이 짧았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카운트 if를 계속해서 붙여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이 점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개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 셀 주소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 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건물 번호가 이제 y로 시작하지 않는 그 개수를 구해요. y로 시작하지 않는 그 개수를 구하게 되면 그 안에는 w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해서 w를 그 뒤에서 우리가 개수를 구해서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y도 아니고 w도 아닌 그 개수가 이제 짜잔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 외일 때 그때 누적 개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우리 7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볼 때 교재가 됐든 우리 정답이 됐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혼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면 꼭 반복적으로 그 문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7번 문제를 통해서 누적 개수를 구할 때 우리 주소 쓰는 거 요거 이제 앞에다가 절대 참조 붙이는 거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